자, 다 연결했나요? 네, 1분 아직 안 지나서 한 30초 정도 더 드릴게요. 자, 됐죠? 자, 지금부터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땡땡 씨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자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거 뭘까요? 키워드 되는 거. 키워드. 뭐죠? 그죠? 정치에 참여죠, 정치에 참여. 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우리 뭐라고 부르죠? 머리에서 꺼내볼게요. 정치에 참여. 그죠? 참정권이라고 부르죠. 참정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참정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지금부터 찾으면 되는데요. 참정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 어디에 있죠? 그죠? 저희 헌법 제25조에 있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이라는 것은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헌법 제25조 연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박땡땡 씨는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회사에서 승진하였다. 자,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키워드, 그죠? 차별받지 않고죠. 자, 차별받지 않고와 관련된 기본권 뭐죠? 머리에서 꺼내볼게요. 차별받지 않아야 돼. 어떻게 대우받아야 돼? 그죠?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되죠. 자, 평등권과 관련된 내용 헌법 제 몇 조에 있죠? 그죠? 대놓고 있죠. 헌법 제11조에 있죠. 모든 국민은 평등하대잖아요. 평등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3번 볼게요. 김땡땡 씨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요리사가 되었고 지금은 만화가로도 활동한다. 이거 뭐랑 관련된 얘기죠? 직업과 관련된 얘기죠. 자, 직업과 관련해서 요리사가 되기를 선택한 거고 만화가가 되기로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헌법 어디랑 관련이 있죠? 네, 그죠? 너무 쉽죠? 헌법 제15조랑 관련이 있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뜻이니까 자유권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고령과 질병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성땡땡 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방문 간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자, 이 사람은 어떠한 권리를 지금 보장받는 상황인 거죠? 어떤 권리죠? 그쵸? 자, 이 사람은 고령과 질병으로 움직임이 불편해요. 그렇다라면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 의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헌법 제 몇 조와 관련이 있죠? 그쵸. 제34조와 관련이 있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에 의해 가지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땡땡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죠? 그죠. 민원을 제기했다죠. 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해달라라고 국가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권리와 관련이 있죠? 그죠. 기본권 중에서 청구권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은 바로 26조죠. 청원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배운 청구권의 내용 중에서 하나였죠. 국가기관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해달라라고, 국민청원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청원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교과서 한 장 넘기면요 15쪽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쪽 볼게요. 자, 교과서 15쪽의 내용을 보면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얘기가 됩니다. 자, 기본권의 제한 몇 번이지? 4번, 5번이네요. 기본권의 제한. 자, 기본권 제한은요 헌법 제37조 2항에 있거든요. 37조 2항.
자, 이 헌법제 37조 2항이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 15쪽 오른쪽 날개에 보면 있어요. 헌법제 37조 2항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보자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요,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이 가능해요. 이 자유와 권리는 제한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든지 하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뭐는 하면 안 되지? 그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어요.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제한이 가능한데 뭐로써 제한할 수 있냐 하면은 나와 있어요. 뭐로써 제한할 수 있죠? 네, 헌법 조문 보면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정리할게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요, 제한이 가능해요. 뭘로써 할 수 있냐면 법률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률로써 할 수 있다? 자,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우리나라 법체계는 총 5개가 있다 그랬죠. 자, 1, 2, 3, 4, 5였는데 이 1번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뭐였지? 네, 그쵸. 헌법이었죠. 헌법. 자, 헌법이었어요. 자, 헌법의 특징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번에 있다는 얘기는 이 헌법이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최고법이라는 의미였죠. 최고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들어가는 법의 내용이 뭐였냐면 기억나는 사람? 네, 법률입니다. 법률. 자, 다시 말해서 이 헌법 명시하는 것은 헌법이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률로서 할 수 있습니다. 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본권이 들어있는 헌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원칙은 깨지 않은 상태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가능인데 얘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는 경우도 딱 정해놨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복리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렸어. 코로나 확진이 났어. 그러면은 집에서 또는 뭐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도 나의 자유를 박탈한 거지. 나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당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쵸? 공공복리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자가격리하는 것 또한 기본권이 제한된 케이스이고 공공복리에 한해서 제한된 경우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유와 권리는 제한이 가능한데 100% 제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뭘까? 한번 추론해 볼게요. 나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어. 신체의 자유의 내용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복습을 하면은 불법으로 체포구속 안 나가는 권리야. 얘의 본질적인 내용이 뭘까? 이거 좀 어려운데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생명이에요. 생명까지는 침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안 나갈, 코로나 걸렸을 때 집 밖으로 안 나갈 자가격리지를 탈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한이 되지만 나의 생명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는 거가 이제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37조 2항에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지 4쪽부터 5쪽에 있는 빈칸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빈칸은 동그라미 8번부터 동그라미 19번까지 있네요. 그래서 12개의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한 3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는 13쪽부터 15쪽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학습지 3쪽부터 4쪽 빈칸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분 지났는데 시간 더 필요하신가요? 자, 여러분이 얼만큼 했는지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시간 더 필요한가요? 어떻게 됐죠? 거의 됐죠. 자, 그러면 빈칸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동그라미 8번 뭐 들어가야 되죠? 네, 그쵸. 동그라미 8번 잘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권 들어가면 되죠. 자, 동그라미 9번은요. 네, 그쵸. 간섭이죠, 간섭. 자, 밑에 있는 헌법 내용들 있죠. 아, 이거 너무 중요한데. 자, 이 헌법 내용들 제가 각각에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진짜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헌법 외워가지고 뭐 어떻게 뭐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안 중요하죠. 근데 이건 중요해요. 이 내용을 보고 얘가 5개의 기본권 중에서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왜냐면 키워드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자, 헌법 제12조 1항 읽어볼게요. 여기서 키워드 뭐겠어요? 그쵸? 자유겠죠. 자유. 신체의 자유겠죠. 자, 헌법 제14조 볼게요. 여기서 키워드 뭐겠어요? 그쵸? 자유. 넓게 보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되겠죠. 자, 헌법 제15조 볼게요. 여기서 키워드 뭘까요? 자유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겠죠. 넓게 보면. 자, 헌법 제16조 보면요. 여기서 키워드 자유죠. 주거의 자유이죠. 자, 헌법 제17조 보면요. 얘도 자유예요. 무슨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죠. 자, 헌법 제20조 1항 보면요. 그죠?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죠. 그래서 자유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은 이 자유들에다가 형광펜을 긋거나 뭐 동그라미를 치거나 할 것 같아요. 자유를 보면 자유권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볼게요. 동그라미 10번에 들어갈 말은요? 네, 그쵸. 평등권이죠. 자, 동그라미 11번은요? 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밑에 박스에 있는 헌법 제11조 1항에 가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가 봐도 평등권이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게 이제 동그라미 11번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2번은 뭐죠? 그죠? 참정권이죠.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이 예시가 있는데요. 자, 헌법 제24조의 키워드 뭘까요? 그죠? 선거권이죠. 선거권은 대표자를 뽑는 거니까 참정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헌법 제25조는요. 키워드 뭐죠? 공무단위권이죠. 공무단위권 마찬가지로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자, 헌법 제72조 보면요. 키워드 뭐죠? 그죠?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 자, 헌법 제130조 2항에 보면요. 키워드 뭐죠? 네, 국민투표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72조랑요, 헌법 제130조 2항은 둘 다 국민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두 개의 케이스를 각각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 동그라미 13번 보면요. 동그라미 13번 들어갈 말 뭐죠? 네, 사회권이죠, 사회권. 자, 동그라미 제14번에 들어갈 말은요? 네, 인간다운 생활입니다. 인간다운 생활. 자, 헌법 제31조 1항 보면요. 키워드 뭐겠어요? 그죠? 교육을 받을 권리. 자, 헌법 제31조 1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헌법 제32조 1항은요. 무슨 권리? 근로의 권리죠.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랑 근로의 권리는 둘 다 인간다운 생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에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이죠. 자, 동그라미 15번 볼게요. 동그라미 15번은요. 그죠? 청구권이죠. 청구권. 자, 16번은요. 그죠? 국가에다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죠. 자, 헌법 제26조 1항은요. 키워드 뭐겠어요? 그쵸? 청원할 권리이죠. 청원할 권리이죠. 자, 헌법 제27조 1항은요. 재판을 받을 권리이죠. 재판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자, 헌법 제29조 1항은요. 키워드 뭐죠? 그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정당한 배상이죠. 얘가 이제 국가 배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원권, 두 번째 재판 청구권, 세 번째 국가 배상 청구권까지가 이제 청구권의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다 적으면 이 페이지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자, 학습지 5쪽으로 갈게요. 5쪽. 자, 동그라미 17번에 들어갈 내용은요. 바로 위에 있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죠. 자, 동그라미 18번은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9번은요. 그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3 정리 가겠습니다. 자, 내용 오늘 너무 많았죠? 자, 정리 깔끔하게 해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스텝 3 정리. 기본권의 종류 5개 있었습니다. 자, 학습지 안 보고요. 머리에서 한번 꺼내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간섭 안 받는 거. 간섭 안 받는 거 자유권이죠. 자, 두 번째로는 차별 안 받는 거. 평등권이죠. 자, 정치에 참여하는 거. 참정권이죠. 자, 인간다운 생활과 관련된 거. 사회권이죠. 국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청구권이죠. 자, 그렇게 5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의 내용을 적는 겁니다. 내용을 적는 건 아니고요.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뭐 차별 대우받지 않는 거, 국가에 간섭받지 않는 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학습지에 다 나와 있죠. 밑줄 긋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이죠. 두 번째로는 질서유지, 세 번째로는 공공복리였죠. 그래서 이 3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데 뭘로 제한할 수 있었죠? 어디에 근거해서?
어느 법에 써서? 그쵸, 법률에다가 써서. 자, 4번 보겠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침해할 수 없었어요. 뭐였냐면, 그쵸, 본질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4번 정답은 본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시작하자마자 뭐 할 거냐면은 스텝 3 정리 부분에 그 퀴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텝 3 정리 시작하자마자 할 거니까 이 부분 지금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스텝 3 내용 정리하고 퀴즈 맞추면은 이제 도장 찍는 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할 거니까 지금 시간 조금 남았어요. 이 시간 동안 스텝 3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